답답합니다. 자, 지금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합당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연결됩니까? 네, 많이 어디서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전국 현장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을 그럼 시작할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전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4주 만에 다시 전북을 찾았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130일이 남았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한 세대가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수도권 집중은 여전합니다. 지역 정책도 은전 베풀듯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더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전북 주민께 4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공화국이다 라고 못 박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 즉 권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내려주는 예산을 제한된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틀 내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종목 운동선수들에게 한 사이즈 단체복을 입힌 꼴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에는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행정비용을 아끼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결단입니다. 두 번째,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북에서 혁신 경쟁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특히 지역 정치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공천권이 권력이 되고 그 틈으로 구태와 부패가 파고듭니다. 대한민국 양궁이 세계대회에서 석권을 하는 이유는 실력만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당이 실력으로 좋은 경쟁을 하면 정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에서 치열한 혁신 경쟁을 벌이겠습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를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총선 기간 중 말씀드렸던 것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법안을 발의하신 전북의 딸 강경숙 의원님께서 설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요 기관은 수도권, 정확히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중앙 집권의 결과이자 원인입니다. 주요 기관을 분산시키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전제 조건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체제 완성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지역에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도를 훌쩍 뛰어넘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사람이 오고 예산이 오고 권한이 옵니다.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네 번째, 국가 사업은 국가가, 지역 사업은 지역이 해야 합니다. 국가 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새만금 기본 계획은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R200 산업 생태계를 중심에 두고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 전북만이 가진 정체성을 사업으로 구현하려면 사업 추진 권한과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농생명산업, 농업 등 전북 핵심 전략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자치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름만 특별한 특별자치가 아니라 예산과 권한이 오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록 규모가 작은 벤처 정당이지만 약속을 모두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항상 나라 전체를 생각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원칙을 지키며 힘을 키우겠습니다.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북 주민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비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9시 50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주 최고위 참석하기 전에 9시 50분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합당 제안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 공개년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당대표님께서 말씀이 네. 자, 방금 전에 전북에서 진행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을 다시 국민께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무위와 의총을 소집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 오후에 미리 만나서 뭐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저렇게 혼자 할 리는 없겠죠. 그럼요. 어제 예. 오후에 했는데 결국에는 여론에 따르겠다는 여론에 거잖아요. 따르겠다. 그리고 당원과 여론에 따르겠다. 예. 이건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앞전에 이제 전북에서 이제 앞전에 발표한 걸 보면 예. 전북 그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장악해서 구태와 부패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만 봐서는 네. 뭐 경쟁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전북에서 치열한 혁신 경쟁을 하겠다 네.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그때 사전에 준비했던 멘트고. 멘트를 읽은 것 네. 같고요. 지금은 여론에 따르겠다는 건 아마 여론이 높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요. 예, 합당 여론이 상당히 네. 우세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1월에서 2월 사이는 양당 간의 합당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3월부터는 선거 국면이라고 예. 하는데 이러면 국민의힘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근데 이번에 지금 단식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잘하셔야 되는 게 네. 지금 서울시 의회만 해도 국민의힘이 장악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시의원이 뭐 30 몇 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2배 이상인가 봐요. 맞아요. 그래갖고 예. 뭐 시의회 의장도 국민의힘이 하고 그 과정에서 TBS에 대한 지원 조례가 폐지된 거예요. 민주당 시의원들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서울시에 자료 요구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묘합 세운 사구역 고밀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네. 논란이 됐는데 자료가 제출이 돼야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시의원들한테 서울시에서 자료를 안 주려고 네. 버티고 그러니까 조금씩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검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자체장과
그러니까 그 시의회가 같은 네네. 당 출신일 때 시너지가 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는 진짜 잘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뭐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온라인 댓글 창에 라이브 폴 잠깐 우리 제작진 걸어주실 수 있나요? 네. 너무 현장에서 직접 뭐 부탁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한번 지금 이미 14,000명 넘게 동접을 네, 하고 있기 한데 때문에 여기서 진짜 말씀하신 한번 대로 14,000분이 계시니까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미리 것도 좋을 들어보는 게 것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팽팽합니다. 음. 합당에 찬성한다는 분과 합당에 반대한다는 분들이 네. 이제 팽팽한데요. 뭐 뭉치자 합치자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장 기자 뭐야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조국 대표가 국민과 여론, 당원에 넘긴 네. 거기 때문에 당무위와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거여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의견이 상당히 경합하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저희 온라인 폴을 통해서 그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아니, 모아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하시는 지금 분들도 뭐 꽤 계시네요.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석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는지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저는 제3지대가 있어서 뭐 균형 감각을 갖는 차원에서 이 삼지대론자들을 쭉 취재를 해왔고 사실은 그 역할을 정의당이 과거에는 했었죠. 민주노동당, 정의당이 사실은 우리 국회가 보면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출발은 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중상층과 엘리트 정당이 됐어요. 그리고 과도할이 많지 법률가 집단이 많습니다. 뭐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많고 노동자 농민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을 그리고 또 일반 회사원. 그래서 제가 회사원 전문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농담으로 했는데 각 직역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치가 필요한다.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만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엘리트 정당입니다. 여기도 다 법률가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향 이것은 거의 합일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 정당 간의 정치 지향도 비슷하고 뭐 구성도 비슷하고 뭐 정부를 과거에 한때 했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보다는 함께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인데 우리 저기 봉지욱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게 뭐 조국 대표가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네. 민주당은 어떻게 이제 중도 실용 이쪽으로 가고 사실은 전에도 처음에 만들 때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도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아젠다는 조국당이 제시하고 끌어가겠다. 그게 조국당의 역할이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하나의 한계는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맞아요. 비례 정당이고 비례 의원만 있는 정당이고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지금 보면 네. 호남에서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하겠다. 전에도 곡성 이쪽에서 한번 하지 맞아요. 않았나요? 한번 그때 했죠. 보궐선거 때. 예. 그때도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 그게 시너지보다도 갈등이 커지면서 네. 양쪽에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광주에서나 뭐 호남의 주요 거점에서 조국당이 네. 낸다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그쵸. 야 조국 대표 부산 출신이고 하면 부산에 PK나 TK 대구 경북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들이 이제 뭐 세빙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호남이라고 해서 민주당 다 찍어줘야 되냐? 광주 시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당연히 찍어주니까 네. 이것들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그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뭐 공천원금 등에서 맞아요. 가장 부패한 네. 걸로 의심받고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TK하고 호남, 네. 뭐 PK 이렇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바꿔서 교체해서 위기감을 한번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네. 호남 시민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그 민주당 내부도 지금 술렁술렁한 것 같습니다. 요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모경종 의원, 그 이재명 대표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비서진 출신의 국회의원인데요. 합당은 당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대답보다는 당 내부의 대답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논조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박지원 의원은 17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조국 대표의 화답을 간곡히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목표가 같으면 함께 걸어야 합니다. 뭉치면 더 커지고 이익이 됩니다. 분열하면 망합니다. 우리 모두 친청, 여기서 청은 청와대입니다. 예, 친청이 됩시다.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SNS 다 수집해서 작가님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압도적으로 찬성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래요. 예, 네. 예, 지금 저희가 좀 쭉 아까보다는 살짝 이게 조금 지금 그 속도가 3,200분 정도 넘어가서 하는데 지금 동접자 14,000명이시니까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명 정도 투표를 하면 네, 발표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당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제가 눌러보니까 이게 바로 나오는군요. 예, 보이는군요. 결론이 네. 바로 나오죠. 예. 그 내란 종식을 위한 통합에 찬성한다. 예. 거기 가면 수박이 드글거린다. 뭐 이런 의견들 지금 아직은 이게 1,335명 정도만 하고 지금 3,000분 넘게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합당 뉴스가 굉장히 큰 정치 뉴스의 지면을 우리는 진짜 지금 하루가 준비한 지금 질문을 하나도 못 하고 네. 있어요. 근데 그 한덕수 얘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대북송금 술자리 회유 의혹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투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견을 조금 모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은 지금 정치인들 메시지를 좀 최민희 의원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뭉쳐서 더 강하고 더 넓은 진보로 나가자.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찬성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속한 합당을 기대합니다. 이런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당이 보면 다들 의원 개인기가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문제는 입법이 안 되잖아요, 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입법을 했지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이 무슨 입법을 사람들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각인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법안을 열심히 내요, 근데 법안을 의원 많이 입법, 내고 예. 여러 매체들에 출연을 하고 법사위나 이런 데서 과방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두각을 나타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이 다른 느낌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냥 네. 뭐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민주당이라고 네, 해도 네. 전혀 다른 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20석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에서 그렇죠. 예. 차별받는 점들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뭐 법안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국회 운영에서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 떠나서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최소한의 뭐 법안 발의라든가 그리고 이게 또 달라요. 지원금이. 그렇죠. 네. 지원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큰 당이냐 작은 당이냐 뭐 사실 소수당이 될수록 피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도 갑자기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지? 우리 둘 다 그 단어가 지금 뭐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원내정당? 네, 그 원내정당. 네, 원내정당이 아니 원내정당이 아니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이 생방송의 맵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의 이해를 위해서도 그렇긴 한데 저는 이 TK 문제나 이를테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을 도저히 찍기 싫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소구를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의 제3지대론자들의 이제 이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원내 교섭단체 역시 우리 작가님도 훌륭하십니다. 지금 뭐 댓글에 다 나왔어요. 역시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큰 맞아요. 편차가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 국회 운영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거다. 그래서 이 교섭단체 구성의 인원 수를 좀 낮춰줘라. 10석에서 15석으로.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걸 이행해달라 하는데 아마 그걸 끝까지 안 하다가 결국에는 합당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